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합성어의 종류를 보겠는데요. 자, 합성어는 우리가 전 시간까지 배운 파생어가 실질 형태소에 형식 형태소인 접사가 만나 이루어진 걸 말한다면, 합성어는 실질 형태소와 실질 형태소가 만난 거죠. 즉, 바꿔 말하면 어근과 어근만으로 이루어진, 즉 낱말과 낱말만으로 이루어진 걸 합성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합성어에는 다시 그 결합하는 방식에 따라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데요. 통사적 합성어가 있고요. 그리고 비통사적 합성어가 있어요. 자, 통사적 합성어라는 얘기는 우리말의 문법 규칙에 알맞은 합성어를 말하고, 비통사적 합성어란 우리 문법 규칙에 어긋난, 즉 우리 문법 규칙에는 벗어난 형태로 결합하는 걸 말하는데, 여러분들은 비통사적 합성어의 경우만 기억하시면 돼요. 즉 어떤 경우냐면, 첫째는 어간이 혼자, 우리 어간은 의존 형태소라 혼자 쓸 수 없잖아요. 그런데 어간이 어미가 없이 혼자 단어와 만나 합성어를 이루는 경우. 또 하나는 부사가, 여러분들 부사는 주로 뭘 꾸미죠? 동사나 형용사를 꾸민단 말이야. 그런데 부사가 즉 명사와 부사가 명사 앞에 와서 이루어지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즉 우리는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봅니다. 주로 이제 비통사적 합성어는 이 어간과 단어가 만나는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반면에 부사가 명사 앞에 오는 경우는 그 예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간 혼자 단어와 만나는 경우,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굶주리다, 또 노푸르다, 이런 경우를 보면 굶다라는 말과 줄이다가 만났는데, 그 굶다의 어간 혼자 줄이다가 만났으므로 비통사적 합성어. 또 노푸르다, 높다와 푸르다가 만났는데, 즉 이때 높다의 즉 어간 혼자 왔으니까 비통사적 합성어. 반면에 부사가 명사 앞에 오는 경우는 부슬비, 촐랑새 이런 경우가 되겠는데요. 즉 부슬비 할 때 부슬이라는 부사가 명사 앞에 오는 경우, 또 촐랑새, 촐랑이라는 즉 부사가 명사 앞에 오는 경우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합니다. 자, 일단 우리 시험 문제에서 통사, 비통사의 구별이 한 문제로 출제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고요. 또 하나 합성어는 제가 단어의 형성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무엇과 관련된다? 바로 띄어쓰기 문제와 관련된다. 즉 지금부터 공부하는 합성어는 모두 한 단어로 이루어진, 즉 한 단어라는 거죠. 두 개의 실질 형태소가 만나 한 단어를 이룬 것이니까 절대 띄어써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 이걸 주의하면서 보겠습니다. 먼저 논밭, 집안, 재미나다, 돌아눕다, 작은 집의 경우에는 즉 합성어로서 통사적 합성어죠. 자, 그런데 작은 집 했을 때 이렇게 작은 집 하고 붙였으면 이건 작은아버지 댁을 말하는 거예요. 작은아버지 댁을. 그런데 이걸 만약에 작은 집하고 문장에서 띄었었다. 작은 집하고 띄었었다. 그러면 이건 뭐야? 규모가 작은 집을 말하는 거죠. 즉 규모가 작은 집을 말할 때는 작은 하고 띄었어야 되지만, 작은아버지 댁을 말할 때는 합성어라 붙인다라는 거죠. 큰 집도 마찬가지겠죠. 규모가 큰 집을 말할 때는 큰과 집을 띄어야겠지만, 큰아버지 댁을 말할 때는 큰 집하고 붙여 써야 합니다. 다음, 비통사적 합성어로서 늦잠 하면 늦다의 늦 어간 혼자 왔고, 검북다, 검다의 검 혼자 왔고, 부슬비, 부슬이라는 부사가 혼자 명사 앞에 왔습니다. 자, 통사적 합성어의 예를 보는데요. 올해 사회복지직 문제에서 즉 이것이 명사와 명사가 만난 거냐, 아니면 관형어가 뒤에 명사와 만나 이루어진 거냐, 이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죠. 자, 먼저 명사와 명사가 만난 경우 길바닥, 집안, 돌부처, 눈물, 앞뒤, 가위바위보, 밤낮. 자, 여기서 주의할 건 길바닥, 또 돌 붙여, 눈물, 이런 것들은요,
결국 앞에 있는 낱말이 뒤에 낱말을 꾸미는 이런 걸 우리가 유속 합성어라고 하고, 반면에 앞뒤처럼 두 낱말의 뜻이 모두 들어있으면 우리가 이를 병렬 합성어, 대등 합성어라고 하고요. 밤낮이나 가위바위보처럼, 가위바위보는 놀이, 게임을 말하고, 밤낮은 즉 밤과 낮이라는 뜻이 아니라 자주라는 의미의 부사가 되거든요. 이럴 때 밤낮이라는 즉 명사, 즉 자주라는 그런 의미로 밤낮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때는 융합 합성어라는 이런 말을 써요. 그래서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할 텐데요. 주로 이 명사와 명사가 만날 때 두 낱말의 뜻이 모두 살아있는지, 아니면 앞에 명사가 뒤에 명사를 꾸미는 형태인지, 아니면 전혀 새로운 의미가 나왔는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관형사와 명사가 만난 형태, 세해, 그리고 이승, 저승. 자, 이승, 저승은요, 승이 뭐냐면 생이야 생, 한자어 생. 그래서 이라는 관형사와 생이 만났는데 이게 표기가 이승으로 바뀌었을 뿐이죠. 그러므로 즉 관형사와 명사가 만난 형태, 또 첫사랑, 그리고 저것, 이것, 그것, 또 어느덧, 온갖. 자, 온갖은 온과 가지가 만나 이루어진 말이고, 이를 줄여서 온갖이라고 씁니다. 합성어죠. 그리고 철들다, 관형사와 병형사가 만난 경우 몇몇, 두서너. 그리고 명사와 동사가 만난 경우 철들다, 재미나다. 특히 이 명사와 동사가 만난 경우 주의하고 띄었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띄었으면 철들다, 재미나다, 겁나다, 힘들다, 만나다, 풀죽다, 힘쓰다, 선보다, 장가들다, 본받다, 뒤서다, 앞서다, 앞세우다. 또 부사가 동사와 만난 경우 띄었으면 안 돼. 그만두다, 못나다, 막대다, 가끔 가다, 못쓸. 자, 여기 못쓸이라고 했는데, 즉 못쓸 물건, 즉 사용하지 못한다 하는 의미를 갖는데, 반면에 몹쓸이라는 낱말, 이 낱말하고 구별해야죠. 그는 몹쓸 사람이다, 즉 형편없다, 이럴 때는 몹쓸을 써야 하는 것이고, 반면에 못쓸 하는 말은 즉 합성어로서는 즉 거의 쓸 일이 없고요. 주로 못과 쓸을 띄어 써서 사용하지 못하다, 이런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몹쓸이라는 낱말을 못쓸로 오해하면 안 되겠다. 몹쓸은 즉 행동거지가 즉 올바르지 못한 몹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다음 제각각, 대명사와 그리고 부사가 만난 거, 그리고 가끔 이리저리, 이런 걸 첩어라고 하거든요. 즉 같은 낱말이 연달아 오는 걸 첩어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절대 띄었으면 안 되겠습니다. 다음 관형사와 명사가 만난 경우 늙은이, 작은아버지, 큰집, 군밤, 구린내, 마른신, 날짐승. 자, 날짐승이 또 우리 친구들의 질문이 많은데요. 이 날짐승은 통사적 합성어예요. 왜냐하면 이 날짐승이 날다라는 말과 짐승이라는 말이 만난 건데, 이 날이 어간 날다의 날이 그대로 온 게 아니고요. 원래 우리말에 리을 받침으로 들어가는 말은 다른 낱말과 합성어나 파생어를 이룰 때는 이 리을이 탈락해요. 그러니까 원래 날다와 짐승이 곧바로 만나 날짐승이 된 게 아니라 날다의 관형형음이 리을이 온 거예요. 관형형음이 리을이 오고, 이 어간의 리을은 탈락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 관형형음이 리을과 그리고 짐승이 만난 거죠. 그래서 여기 날짐승은 관형형음이 리을이 쓰인 거니까, 우리가 아까 비통사적 합성어는 어간 혼자 쓰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날짐승은 여기 어미가, 날하는 리을에 어미가 들어있으니까 이는 통사적 합성어다 하는 거 조심하고요. 다음 긴 관형사와 관형사가 만난 경우, 자, 동사와 동사가 만난 경우, 이 경우도 별 표시하고 띄었으면 안 됩니다. 돌아가다, 알아보다, 찾아보다,
그리고 스며들다 띄어쓰지 말아야겠다. 또 게을러 터지다, 야가 빠지다도 통사적 합성어로서 띄어쓰면 안 되겠습니다. 50조까지요. 즉 이번엔 비통사적 합성어 늦잠, 늦다, 늦 어간 혼자 왔고 검버섯, 검다, 검 혼자 왔고 접칼 할 때 접다, 접 혼자 왔고 꺽쇠 할 때 꺽다, 꺽 혼자 왔죠. 다음 늦대다 했을 때 늦다에 늦 어간 혼자 왔고 굳세다, 노푸르다, 검푸르다 또 얽매다, 오르내리다, 우집다. 자, 우집다도 봐보세요. 우집다도 울다와 짖다가 만났는데 아까 그랬죠. 우리말에서 리을 받침 들어가는 말은 합성어나 파생어를 이룰 때 리을이 탈락한다. 그러므로 우짖다라고 하면 어간 울이 그대로 온 거니까. 아까처럼 리을이 써 있다면 그때는 관용형음이 리을이 들어간 건데 우짖다 했을 때 리을이 탈락했다는 얘기는 어간 우가 혼자 왔다는 얘기고, 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어간 혼자 왔으니까 비통사적 합성어가 되는 겁니다. 다음 붙잡다. 다음 부슬비, 산들바람, 촐랑새, 불록거울은 앞에 부사가 와서 이루어지는 즉 부슬이 부사고 산들, 촐랑, 볼록이 부사이므로 부사가 와서 이루어지는 비통사적 합성어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아까 제가 잠깐 명사와 명사가 만날 때 얘기를 했는데, 즉 합성어를 의미로 구별하면 병렬합성어, 유속합성어, 융합합성어라는 것이 있는데요. 먼저 병렬합성어라는 것은 우리 올해 초에 시험 봤던 기상청 문제에서, 그리고 작년 즉 국회직 문제에서 출제를 했었는데요. 두 낱말이 A라는 낱말과 B라는 낱말이 만나서 A, B의 의미가 모두 들어있으면, 예를 들어 말과 소가 만났는데, 즉 마소를 부리다 해서 말과 소를 다루다, 두 낱말의 뜻이 모두 들어있다면 이런 걸 병렬합성어 혹은 대등합성어라고 하는 겁니다. 병렬합성어 혹은 대등합성어다라고 얘기를 해요. 마소를 부리다. 반면에 A와 그리고 B라는 단어가 만났는데, 즉 A가 B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경우, 예를 들어 즉 소나무 하면은 솔과 나무가 만났는데, 나무는 나무인데 소리 맺는 나무, 소나무라고 썼단 말이에요. 돌다리 그러면 다리는 다리인데 돌이 와서 돌로 이루어진 다리다. 즉 앞에 말이 뒤에 말을 꾸미고, 이런 경우 우리는 유속합성어다 혹은 종속합성어다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반면에 A라는 낱말과 B라는 낱말이 만났는데, 즉 전혀 새로운 C라는 의미를 만들어내면, 예를 들어 봄 춘자와 가을 추자가 만나서 춘추라고 했는데, 이게 계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춘추라는 즉 연세, 나이를 말하죠. 어르신 춘추가 어찌 되십니까? 나이를 말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전혀 새로운 의미, 봄과 가을이라는 의미는 다 없어져 버리고 전혀 새로운 의미가 만들어졌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융합합성어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합성어를 의미상 나누면 병렬합성어, 유속합성어, 융합합성어에 구별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발, 노푸르다, 마소, 우짓다, 나남. 나남은 무슨 말이냐면 나와 남. 그래서 나남 없이, 즉 나와 남의 구별 없이, 즉 두 가지 의미 모두 들어있으므로 병렬합성어고요. 소나무, 돌다리, 부삽, 월인. 월인이 뭐냐면 달나라 사람, 월석, 달에 있는 돌, 월진, 달에 있는 먼지. 이렇게 앞에 있는 말이 뒤에 말을 꾸미면 유속합성어고, 자, 강호는 뭐야? 강과 호수가 아니라 자연을 말하지. 춘추는 나이를, 1월은 즉 신 또는 천지신명을, 또 밤낮은 자주라는 말을, 자, 돌아가시다가 죽다라는 의미를 쓸 때, 어르신이 죽었을 때 돌아가셨다, 그런 돌아가시다는 의미가 죽다라는 의미를 쓸 때, 또 소나래라는 말이 뭐야?
나이가 어리다는 의미로 쓰일 때, 또 넘어가다가 무엇을 넘어가다가 아니라 이때 넘어가다는 속다. 즉 철수는 내 말에 넘어갔다. 즉 속아 넘어갔다. 이럴 때 융합합성어라고 하는 거죠. 선생도 먼저 낳은 사람인데 가르치는 사람으로, 또 동생도 나와 같이 태어난 사람인데 그게 아니고 나이가 어린 사람을 가리키니까 이를 융합합성어라고 합니다. 자, 끝으로 합성어의 파생과 파생어의 합성, 이건 무슨 말이냐면 복잡한 형성을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전 시간에도 파생어에 대해서, 이번 시간 합성어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공부한 건 파생이 한 번 일어나거나 합성이 한 번 일어나는 경우예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건 복잡한 형성이야. 복잡한 형성. 자, 예를 들어 해돋이 그러면 이 말을 우리가 형태소를 분석하면 해가 돋다 하고 해라는 명사와 돋다라는 동사가 온 거야. 그런 다음 이 뒤에 전미사 이가 와서, 즉 먼저 해가 돋다라는 합성어에 해가 돋다라는 합성을 먼저 이루고, 그 합성어 해가 돋다, 해돋다라는 말에 전미사 이가 와서 결과적으로는 뭐가 된 거예요? 파생어가 이루어진 거지. 결과적으로는 합성어 해돋다가 전미사 이가 와서 파생어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복잡한 형성이다. 왜? 합성법과 파생법이 한 번 이상 나왔기 때문에 복잡한 형성이라고 하고, 이런 경우를 합성어의 파생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팽이치기도, 즉 구조 분석을 잘해야 돼. 팽이치기를 팽이와 치기의 결합으로 보면 안 되지. 팽이와 치기의 결합으로 보면 합성어인데, 그게 아니고 팽이를 치다에 전미사 기가 온 거지. 또 나들이 나고들다의 전미사 이가, 또 날 돼지고기는 돼지고기의 접두사 날이, 그리고 다달이 달과 달의 전미사 이가, 땀과 땀의 전미사 이가, 품갑다라는 말의 전미사 음이, 또 돈 치다라는 말의 전미사 기가, 열고 닫다라는 말의 전미사 이가, 돌아가다라는 말의 접두사 되가, 손톱을 깎다라는 말의 전미사 이가, 젖을 먹다라는 말의 전미사 이가 와서 이는 모두 파생어고 합성어가 파생된 경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반면에 일부 파생어의 합성이 있는데 얘가 훨씬 적죠. 오이지 무침을 보면요, 이는 오이지와 무침이라는 말이 만난 거야. 오이지와 무침이라는 말이. 그래서 오이지는 오이라는 낱말의 전미사 지가, 무침은 무치다의 전미사 미음이 와서 이루어진 파생어고, 이렇게 파생어 오이지와 파생어 무침이 만나서 결국 단어와 단어가 만나 오이지 무침이라는 합성어를 만든 거죠. 이럴 때는 우리가 복잡한 형성이고 그 중에서도 파생어의 합성이다. 아까 해돋이와 같은 건 뭐라고 불렀어? 합성어의 파생이다. 반면에 오이지 무침 같은 단어는 뭐라고 불러? 파생어의 합성이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는 합성어가 되죠. 물론 그 예는 합성어의 파생이 월등히 많아요. 그리고 파생어의 합성은 예가 적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어디에 초점을 둬야겠어? 예가 적은 부분에 초점을 둬야겠지? 그래서 오이지와 무침 합성어, 흰태, 길, 앞잡이가 만나 합성어, 디딤과 돌이 만나 합성어, 맞춤과 법이 만나 합성어, 눈과 싸움이 만나 합성어가 되는 겁니다. 또한 돌, 팔매질 이 경우에, 즉 팔매라는 낱말을 알아야지. 팔매라는 낱말은 뭐냐면 팔로 뭔가를 이렇게 힘껏 던지는 거, 이를 팔매라고 해. 그러면 돌을 팔매질한 거야. 그러므로 마지막에 전미사 뭐가 온 거야? 질이 온 거지. 즉 돌을 가지고 팔매를 한 행동에 전미사 질이 왔으므로 최종적으로 돌팔매질은 뭐다? 파생어다. 또 풋내기 같은 건 특별한 낱말이라고 그랬지. 풋도 접두사, 내기도 전미사, 따라서
접두사와 접미사만으로 이루어진 파생어다. 접두사와 접미사만으로 이루어진 파생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단어의 형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거의 3타임에 걸쳐서 즉 단어의 형성을 살펴봤는데요. 마지막 정리해보면, 자, 우리말은 즉 문장을 어절로 나누고 어절을 다시 단어로 나누고 단어를 다시 형태소로 나누었는데 그 형태소들이 모여서 단어를 이룬다. 따라서 그 단어의 형성 과정에는 실질 형태소 하나가 곧바로 한 단어가 되는 즉 단일어가 있고, 그리고 즉 2개의 형태소 이상이 모여 이루어지는 복합어가 있다. 다시 복합어는 즉 어근과 접사가 만나 이루어진 파생어가 있고, 다시 파생어는 접두사가 만나 이루어진 파생어와 접미사가 만나 이루어진 파생어가 있고, 다시 접미사는 한정적 접사, 즉 의미만 더해주는 한정적 접사가 만나는 경우와 즉 품사까지 바꿔버리는 지배적 접사가 만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어근과 어근이 만나 이루어지는 합성어가 있고, 복합어는 어근과 어근이 만나 이루어진 합성어가 있고, 다시 합성어는 뭐와 뭐로 나눈다? 우리말의 문법 규칙에 어울리는 통사적 합성어와 그리고 우리말의 문법적 규칙에서 벗어나 있는 비통사적 합성어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고, 이 파생과 합성이 한 번 이상 서로 어우러져 이루어지면 이를 뭐라고 한다? 복잡한 형성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단어의 형성을 살펴봤고요.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는 품사를 공부할 거예요. 즉 품사에서 동사, 형용사, 명사, 수사, 관용사 등등등 우리말의 구품사를 우리가 살펴보고요. 특히 용언과, 즉 용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또 용언에 어떤 낱말들이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조사의 쓰임이 어떤지. 우리가 영어 잘하는 사람은 전치사를 특별한 고민 없이, 즉 그 자동사 어울려 잘 쓰는 사람이 영어를 잘해요. 우리말에서도요. 우리말을 매끄럽게 잘 쓰는 사람은 적절하게 조사를 쓰는 거예요. 즉 의도에 따라서. 무슨 말이냐면 나는 밥을 먹었다 라고 말할 때가 있고, 나는 밥만 먹었다 라고 말할 때가 있고, 나는 밥도 먹었다 라고 말할 때가 있지. 어때? 조사가 달라졌는데 의미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조사의 사용과 동사의 사용 또는 형용사의 사용이 우리가 품사를 가장 중시해야 될 요소가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용언부터 출발하고요. 오늘은 합성어의 종류까지 알아봤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